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타이틀은 편입하지 마세요입니다. 선생님, 편입하러 왔는데 편입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학생들이 좀 냉정하게 좀 상황을 보고 그리고 편입을 할 거면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면 다른 쪽에 또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편입을 하는 게 당연히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건데 그건 나를 위한 거고 본인한테 뭐가 좀 더 맞는 건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타이틀은 제가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수능을 볼 것이냐, 편입을 할 것이냐, 또 공무원 준비를 할 것이냐, 편입 준비를 할 것이냐, 또 취업 준비를 할 것이냐, 편입 준비를 할 것이냐. 이제 요게 크게 세 개로 되고요. 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능하고 편입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왜냐하면 이 편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중간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잖아. 그런데 좀 내가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수능을 보면 대학교 1학년 때로 들어가잖아. 그럼 1학년 때 들어가서 물론 이제 대학교라는 장소 자체가 당연히 지식의 습득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수업적인 부분에서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긴 하지만 1학년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은 대학교 그 선배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후배로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난 생각보다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또 2학년이 돼서 어찌 보면 자기 밑에 1학년 후배들도 있고 또 위에 3학년, 4학년 선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런 사회성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또 고학년으로서 물론 편입해도 3, 4학년 하긴 하지만 그러고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또 그런 경험을 쌓고, 그래서 물론 대학교라는 자체가 지식의 습득, 당연히 중요하죠. 첫 번째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좀 사회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인간관계적인 뭐 그런 것도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요새 좀 부족하다고 좀 느껴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지원자 수와 또 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수를 봤을 때는 좀 숫자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요새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40만 명, 50만 명 요 사이에서 이제 결국은 지원자 수랑 응시한 수가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데, 편입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이 판을 많이 크게 봐도 이게 1만 5천 명이 싸우는 싸움이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면서 40만 명, 50만 명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어찌 보면 소수 1만 5천 명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갈 것이냐. 한 번 사는 인생 남들처럼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능하고 편입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수능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냉정하게 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그 뭐라고 그러지? 요새 그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렇게 뭐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라고 하나? 그 MBTI. MBTI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딱 어떤 거로 느껴집니까? 혹시라도 가능합니까? 내 MBTI는 그냥 대놓고 그냥 딱 봐도 그냥 보이지. 그래서 요 ESTJ를 딱 찾아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엄격한 관리자. 엄격한 관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딱 듣다 보면 느껴지지. 그래서 일단은 이 선생님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학원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 이렇게 한테 이렇게 우쭈쭈 되게 잘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쭈쭈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선을 딱 넘어 공부를 안 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안 할 때는 나는 거기서 우쭈쭈를 못해. 일단 첫 말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 야! 공부 안 해?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너무 티가 나지. 그래서 내 MBTI는 ESTJ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새 학생들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엄격한 관리자가 싫다. 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선생님이 좀 더 좋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채찍질을 엄청 해. 물론 채찍질을 하면서 당근도 주기는 해. 근데 그 당근의 양이
채찍질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사람 성향이 다른 거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솔직히 나랑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편입판에 나랑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 선생님 선택해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근데 누구보다도 이 엄격한 관리자가 저는 꼭 필요했습니다. 나 진짜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엄격하게 채찍질을 미친 듯이 해줄 거고, 물론 내가 중간에 당근도 주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MBTI까지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말투 들어오면 딱 느껴지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서 딱 대놓고 얘기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할게. 그래서 나는 진짜 그냥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스타일이라 그게 내 단점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내 가장 큰 강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공부를 할 거면 수능판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중간부터 들어가지 말고 1학년도 다니고 2학년도 다니고 1학년으로서도 배우는 부분들, 또 2학년으로서 중간에 껴서 또 그런 배우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또 해보고, 또 학과 우리 소모임이라고 하지, 소모임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수능판에는요 괴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저는 수능으로는 제가 원하는 학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 잘 선택한 거야. 그럼 뭘 선택해야 돼? 그럼 편입이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편입 자체적으로는 내가 뒤에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하지만 편입 자체적으로 편입이 어려워진 거는 맞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편입판에 있는 선생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편입이 쉬우니까 편입해라, 이건 아니야. 편입으로 봤을 때는 편입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편입이 일반 편입이든 학산 편입이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다른 입시랑 비교하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훨씬 쉬운 게 사실이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수능으로는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갈 것 같고, 왜냐면 이쪽에 너무 괴물들이 많은데 제가 그 괴물들하고는 승부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야? 편입이야. 그리고 편입판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편입이 다른 입시에 비해서는 쉬운 게 사실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른 입시보다 쉬우니까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능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수능으로서 확률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학생들은 편입으로 선택하는 게 참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입시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쉽다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학교를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위권 학교도 그렇고 중위권 학교도 그렇고 하위권 학교도 그렇고 다른 입시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쉽다. 물론 자연계 편입이 훨씬 더 쉬운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연계 편입과 인문계 편입하고 비교했을 때 그건 내가 뒤에 가서 따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냉정한 얘기.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편입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어. 학벌에 대한 그런 뭔가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편입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편입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취업이랑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편입을 선택을 하는데, 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과 편입 준비라는 게 있을 때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편입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너가 편입을 통해서 만약에 취업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든다면 공무원으로서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내가 솔직히 오늘도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시장 자체가 워낙 활성화돼 있을 때는 지원자 수가 거의 20만 명? 근데 와 진짜 공무원 시장 많이 축소됐긴 해. 왜냐면 공무원 시장이 이제는 지원자 수가 9만 몇천 명, 거의 이제 10만 명 선으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타작, 절반 정도가 됐다는 얘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두리 있게 요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기에 숫자 맞히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근데 공무원을 준비를 하면 생각을 해봐. 공무원 준비와 함께 공무원에 만약에 합격을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한꺼번에 해결이 되잖아. 그러면 취업이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는 공무원 준비가 더 낫지,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합격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걸 해결되니까. 왜냐면 너희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편입 준비를 했을 때
네, 냉정하게 또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수성가라는 표현 한번 써볼까? 자기가 만약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나는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학벌이 돼야 돼. 그리고 학벌이 되면 옛날에는 학벌이 곧장 뭐로 연결되냐면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취업도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그 좋은 취업을 했을 때 결국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세상 자체가 달라진 게 뭐냐면 요새는 대학교를 나와도 그 학교가 나름대로 이름 있는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좋은데 취업을 해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요새 우리나라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도 정말 힘드셔. 근데 너가 자식이니까 너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부모님들 정말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좀 잘해 진짜. 그래서 그래도 갚아야 되잖아. 우리가 은혜 입은 게 너무 많잖아. 물론 예외는 분명히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그래도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은 이제 어찌 보면 학벌이라는 것 자체가 취업이랑 연결도 안 되고 좋은 학교를 나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편입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을 준비해서 합격과 동시에 취업까지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이게 국가에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뭐 국민들에게 약간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또 박봉이야. 그것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여기다 뭐 몇 급은 얼마 몇 급 이런 얘기까지는 또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난 이 얘기로 한번 풀어서 해볼게. 선생님, 그래서 저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솔직하게 이거 하나만 까겠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제가 보니까 이거 너희들이 더 잘할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숫자를 최대한 올려놨는데 솔직히 이 숫자도 안 나옵니다. 선생님, 공무원을 합격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얼마 전에 공무원 시장에서 나름대로 1타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나도 물어봤거든. 그래서 근데 공무원 시장의 합격률이 5%인데 사실 맞습니까? 네, 그거보다 더 힘들걸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기다 적은 거야. 근데 5%만 적으면 또 약간 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변수가 있으니까 내가 10%까지 늘렸는데 실제 합격률은 이거보다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거 너가 판단을 해야 돼.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고 부모님도 이쪽을 바라긴 하시는데 합격률이 5%도 채 안 되는데 저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이 정도 확률 갖고는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100명이 도전했을 때 95명이 떨어지고 5명 정도밖에 못 붙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럼 편입해야지. 자,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그냥 솔직하게 좀 깔게. 자, 요새는 편입학원들에서 합격률을 실질적으로 공개를 못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원자 수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격을 해서 학원들 합격률이 엄청 좋았거든. 그러니까 합격률이 좋을 때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객하기 위해서 학원들에서 합격률을 막 공개를 해. 우리 학원 합격률 몇 퍼센트, 우리 학원 합격률 몇 퍼센트 막 이렇게 공개를 한단 말이지. 근데 요새는 합격률을 거의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학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요새는 학원에 따라서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한 40%에서 60%밖에 안 돼, 학원들이. 그러니까 학원을 다녔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관리적인 부분인데 관리가 잘 안 되는 학원 같은 경우는 합격률 거의 한 40%, 나름대로 관리가 좀 되는 학원들은 합격률이 한 60%, 그리고 많게 나오는 데는 뭐 70% 이렇게 나오는 학원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 합격률 5% 싸움으로 너가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적으면은 40%, 많으면 60%, 저스틴 형강 제자들 기준으로 할 때는 한 70%, 80% 나오거든. 그러면 5%에 대한 싸움을 할 것이냐, 40%, 50%, 60%, 70% 그 싸움을 할 것이냐. 만약에 자기가 이 합격의 확률로 따져서 말 그대로 뭔가를 한다면 이것도 결국 개인의 성향인 거지.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 정도 확률이면 선생님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편입해야지 뭐 어떡해. 무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좀 더 추천하긴 하는데
공무원 시장 자체가 사실 이렇다. 그러면 합격률이 훨씬 높은 편입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솔직히 나는 너희들이 왜 편입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편입 공부를 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에 네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기회비용을 놓쳐. 만약에 네가 그 시간에 돈을 번다고 쳐봐. 편입 공부를 함으로써 돈도 못 벌지? 어찌 보면 돈을 까먹잖아. 학원비 들지, 또 인강이면 인강에 대한 또 비용 들지, 뭐 교재 비용 들지,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밥값 들지, 뭐 생활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활비 들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너 성인이잖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물론 검정고시 몇몇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앞자리가 2 이상, 또 많은 학생들은 3 이상인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어찌 보면 너희들 나이 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지 돈을 쓰고 있는 입장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난 너희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편입 공부하지 말고 그냥 취업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선생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학생들 대부분 똑같아. 선생님, 저도 취업하고 싶은데 저는 취업을 해서 어쩔 수 없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봉사 정신이 너무나도 좋으셔가지고 봉사 정신을 갖고 있어서 돈 버는 데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찌 보면 자기가 버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누고 자기의 일을 희생하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뭘 하고 싶어?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머릿속에 솔직하게 말할까? 그러니까 너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냥 네 스펙 갖고 어디다 취업을 하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솔직하게 말할게. 너 머릿속에 한 달에 150, 한 달에 200, 한 달에 250만 원 벌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솔직하게 지금 뭘 하고 싶냐면 한 달에 최소 300, 400, 500 솔직하게 그 이상을 벌고 싶지. 근데 너도 알잖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스펙이 돼야 되는데 너가 갖춰진 스펙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스펙의 첫 번째는 뭐야? 학벌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기본으로 학벌부터 만들어야지. 어떡하냐. 물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새는 학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래? 학벌 필요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학벌이 안 되는데 능력이 뛰어나서 취업을 해서 지금 상태로 300, 400, 500 그 이상을 벌 수 있으면 지금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 대상자가 다르잖아. 말꼬리 잡지 말고. 근데 지금 현재 본인의 스펙으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그 이상을 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네 자신을 발전시켜야지 어떡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건 결국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면 편입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학벌이라는 스펙을 바꾸고 학벌이라는 스펙을 바꾸면 자기한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기회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나는 수능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 또 그냥 공무원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마음으로. 취업까지 보장이 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잘릴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 학생들이 더 중요한 건 그냥 취업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성인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지 돈을 까먹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나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능으로는 그 가능성을 적다고 봐.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편입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근데 공무원으로서 이 확률 자체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편입한 다음에 뭐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지. 선생님, 그냥 솔직한 얘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니까 더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 제 스펙 갖고 일자리 알아보니까 이거밖에 못 벌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스펙부터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취업이든 너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하라고. 됐지? 그리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학생은 지금 이 영상 여기 이후부터는 보지 말고 빨리 그거부터 해. 열심히 해. 그리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이제 반대로 선생님 제가 수능이나 공무원이나 취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거를 차선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잘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편입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쉬운 거는 사실이긴 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밑밥을 깔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밑밥 간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해라. 근데 다른 걸 할 수 없다면 편입을 해라. 결국 무슨 말이야? 편입은 20살 넘은 성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그 마지막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 선택에서만큼은 너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 난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다른 걸 하시고, 근데 다른 걸 못해서 이 편입을 선택했다면 너는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한 거다. 근데 사람은 마지막 선택에서만큼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방향 설정은 다 해줄게. 그 대신 노력을 너가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서 부탁인데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휴식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쉬는 시간부터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어.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자는 시간 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할 생각으로만 따라와줘. 그래서 편입이 다른 거랑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너가 정말로 노력을 하잖아. 이 편입이라는 판은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야 합격을 해. 근데 편입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기한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만 다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왔었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제발 좀 부탁이 뭐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좀 마음을 먹고, 그래 앞에 있는 선생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래 마지막 선택이니까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마인드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대 100명 중에 편입이라는 판 자체는 99명은,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깔게. 100명 중에 그 100명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조건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99명은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야.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한 명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편입이 아무리 쉬워도 합격을 할 수 없어. 근데 냉정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너가 100명 중에 99명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까? 한 명에 포함될 확률이 높을까?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99명에 포함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편입을 하는 거야. 물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앞에 있는 선생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또 학원의 역할이 또 현관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거죠. 왜?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마음은 먹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되게 힘들어.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옆에서 누군가가 이끌어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또 멘탈 부여잡고 다시 달리기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옆에서 철저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수업은 아까도 처음부터 너무 강조했지만 압도적인 강의력, 강의 갖고는 누구도 날 못 가. 나랑 비교 상대가 안 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강의적인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 옆에서 내가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고 갈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노력만. 그래서 이 영상 딱 보고 마인드 세팅만 좀 제대로 해. 공부도 하기 전에 휴식할 시간부터 계획부터 짜지 말고, 내가 진짜 그래 마음 먹었으니까 올해만큼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한번 다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편입은 인생에서 어찌 보면 실질적인 마지막 선택이다. 마지막 선택이 안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인 만큼 열심히 하자. 난 이 얘기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확률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도전하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쌤 저는 가능성이 없어서 이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떤 말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편입하러 왔는데 편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뭐 하라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가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저스틴 소개 영상도 찍었고 또 편입하지 마세요. 또 이제 커리큘럼 또 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테니까 우리 학생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스틴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